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한겨레 성한용 정치선임 기자의 칼럼 점점 더 거칠어지는 대통령의 입, 그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본래 좀 사나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요즘 뭔가 화가 나서 말이 거칠게 나오는 것일까요? 본래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 시절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 역사소설을 좋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뒤마의 삼총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끈끈한 의리,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기,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삼국지에도 푹 빠졌습니다. 삼국지 등장인물 중에서는 조자룡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삼국지를 읽던 시절에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놀았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가 전투와 전쟁 소설을 좋아했다는 것은 무척 특이한 일입니다. 둘째, 화가 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싶은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답답할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도록 하고 싶은데 반대 여론이 더 높으니 열이 오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화가 나면 말없이 눈꼬리가 올라가고 눈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화가 나면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면서 폭발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단계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선거용일 수 있습니다.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첨예한 대치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이라면 야당에 대한 역심판론과 고정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말이 험악해지는 이유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일 수 있고 둘일 수 있고 어쩌면 셋 다일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찬찬히 뜯어보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고 야당이나 반대자들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사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성한용 기자의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세 번째 이유, 그러니까 선거용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뿐입니다. 총선 승리가 불발된다면 남은 2년 끔찍해지겠죠. 퇴임 이후의 안전도 보장받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라는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야당을 갈굴 것입니다. 여당 내의 비박도 열심히 갈굴 것입니다. 이대로 권력자 한 명이 갈구면 길들여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런 궁극적인 질문 앞에 응답해야 할 시점이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지호 아나운서의 간추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청구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덕천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정부의 역사교과서 확정고시가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한 것입니다. 혼의 비정상화를 개탄해했던 박근혜 대통령. 오늘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보다 두터운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복지정책을 펴시는 분 생각은 그러하신데 받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선거구 획정 확정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렸던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 모두 8명의 지도부가 참석한 4+4 회담이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된 가운데 여야는 내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농어촌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
각각 자기 당 대표실에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이름이 그럴듯한데요. 자기네 지역구가 줄어드는 걸 반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175개 중소기업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같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구조조정 기업, 따지고 보니까 지난해보다 40%나 증가했는데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10월 은행 가계대출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이 빌려가셔도 되나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월간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같은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채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사 기간까지 포함해 무려 9개월이 걸린 장기 수사였고 정준양, 이상득, 쇠고랑 채우는 거 문제없다며 자신만만해했던 수사인데 성적표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 원년 멤버로 카카오톡의 성공 신화를 이끈 이서구 전 대표가 이번 주 퇴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구 전 대표는 최근 카카오톡에서의 미성년 음란물 공유를 막지 못한 이유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자 회사에 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사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막지 못한 게 죄라면 세월호 참사 못 막은 죄만큼 클까 싶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옹해야 과메기,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 은이콜라겐 라인이 함께합니다.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뒷좌석 멍멍이가 운전석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못 넘어오도록 만든 차량용 애견 칸막이 모르세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E 은이 콜라겐 라인.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E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퍼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 은희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행정부 장관들 또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총선 대열에 동참해서 그야말로 러시라고 할 정도로 다 간다 라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도 아니고 임기 반환점을 돈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너도 나도 총선에 나가는 현실을 개탄한 것인데요.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현재까지 공천이나 총선에는 결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의식을 견지해 오신 분인데, 근데 저도 걱정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그런 갑작스러운 사의나 또 세칭 TK 물갈이론입니까? 이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행정부에 있는 장관들 또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막 총선 대열에 동참 러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다 가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진짜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지금 마지막도 아니고 임기 반환점을 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또 행정부 장관들하고 비서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정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 준비하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좀 더 날카롭습니다. 진실한 정치인이 당선돼야 한다. 이 말을 운운했던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은 보다 냉정하게 자기 임기를 충실하게 채우는데 힘을 다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정치 개입 아니냐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자존심에 굉장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첫 해 1년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이런 것 때문에 허송세월했고 세월호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굉장히 흔들렸고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 비박이 약진을 했죠. 그래서 이미 대통령은 다 이제 저문을 해다 이런 것이 분위기가 많았지 않습니까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한 자존심 손상을 느끼지 않았나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너무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보다 냉정하게 자기 임기를 충실하게 채우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정치 개입 아닙니까요? 이거 대통령의 길이 아니라고 보죠. 친박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윤석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통해서 총선 개입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 진실한 사람 선택해달라는 말, 이 말이 틀렸는가? 다 맞는 말 아닌가? 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모든 신문이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지 가릴 것 없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개입 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 진실한 사람들이 선택을 받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에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허위 또는 위선적인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매우 원론적인 말씀인데, 다만 이제 누가 진실한지 누가 위선적인지 하는 판단은 이제 국민에게 이제 맡겨야 되겠죠. 총선 불과 5개월 앞둔 예민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선택을 요구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고 틀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 선택을 인위적으로 특정 세력이 대입해서 이 사람이 진실하고 이 사람은 위선적이다
라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실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대의민주주의를 잘 하자는 것이라면 뭐 또 안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한 사람들이 야당 의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하면. 여야에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선거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꼭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경제를 일으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됐는데 이제 이게 국회에서 오랜 시간 결론을 못 내고 또 통과가 되지 못하니까 좀 그 답답한 심정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내년 총선 실패가 눈에 빤히 보이고 두 번의 재보선에서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것이 입증됐는데 왜 자기도 죽고 당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서 문재인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게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못 박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그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예. 대표 취임해가지고 3전 3패를 하고 특히 지난 7.30 재보궐선거 10월 28일 미니 지방 재보선에서 우리 지지층이 2번 찍으면은 문재인에게 유리하다 해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간 거예요. 네. 저는 유세장에 가서 그러한 것을 직접 듣고 SNS를 통해서나 당내 인사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건 큰일 났다. 그런데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와가지고 투표율도 20% 미만이지만은 그랬었죠. 우리가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또 언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실패하면은 자기는 정치가 끝이다. 너는 총선에 실패할 것이 눈에 빤히 보이고 3전 3패했고 특히 두 번의 재보선에서는 우리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간다고 한 것이 입증됐는데 왜 자기도 죽고 당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또 국민들로부터 48%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 길로 가는 것이 본인도 좋고 당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찬성 측과 반대 측 각 3명씩 6명의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11월 중에 추가 논의에서 결과가 마련되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달라는 조건을 달아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정부 예산안 670억 원을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공청회는 국방부가 예결위에 제시할 논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하지만 진술인이 찬반 동수로 구성돼서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할 경우에는 국방위 차원의 결론 도출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현 상황이 외국의 실패를 답습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1980년대, 일본은 1990년대 각각 자체 전투기 제작에 성공했지만 생산비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소량만 양산한 다음 사업을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찬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우리 정부는 전투기 개발 사업에 손을 댈 자격조차 없다는 투로 이야기했던 김종대 단장의 발언, 국민TV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얘기하는 주장은 일종의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설은 뭡니까? 상상력의 영역이에요. 상상력 속에서 어떤 과학적 가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과학적 방법론이 다 완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상상력에 의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으로 우리가 가설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검증입니다. 요게 비판 정신이에요. 과학적 방법론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비판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이 과정이 따라줘서
가설과 검증 과정이 합쳐져서 이걸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 걸 다 빼버리고 앞에 있는 상상력만 갖고 2025년에 우리가 세계에서 3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이 전자식 레이더 개발 국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누가 검증했습니까? 그러면은 국방과학연구소 아니야. 거기에 없는 게 뭐예요? 과학입니다. 네.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거를 기관 명칭으로 내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다음에 연구기관도 아니에요. 관리기관이지. 다 외주 용역줘요. 지가 개발하는 것도 없어요. 네. 지가 개발하는 거 13.5%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것만 명칭에 다 써놓은 거예요. 네.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과학자의 의지로 개발한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과학자의 비판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어떻게 검증해서 우리가 가능한 새로운 대안으로 이거를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는 과학자들의 비판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다 죽여놓고 어디서 그냥 저기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안 되는 얘기를 떠드니 이런 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예요? 네, 그렇죠.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금 나라가 온통 혼의 비정상화. 예. 비정상화된 혼. 이 말로 시끄럽습니다. 뭐 한마디만 던지면 만백성의 화제거리가 되는 박근혜 대통령. 예. 화제의 중심이죠. 오늘 모시겠습니다. 가짜 박근혜 대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실한 지도자 박근혜입니다. 우선 혼의 비정상화. 예, 이 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통상 혼이 나간다 이런 말은 있어도 혼이 비정상화됐다 이 말은 금시초문 아닙니까? 아니 역사를 새로 쓰는 판에 문법을 새로 만드는 거 그게 뭐 대수입니까? 보조관을 시켜서 내일 당장 혼이 비정상화됐다 이 말을 표준말로 만들겠습니다. 아 이거 뭐 대통령이 한 말씀 하면은 다 되는군요. 미안하지만은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니 뿅 하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뿅 하고 아파트가 생기고 뿅 하고 포항제철이 생기고 그런 대통령과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교과서 갖고 야당은 친일이니 독재니 뭐 시끄럽게 떠들고 있지만은 국민은 반대하는 거 싫어합니다.
뭘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뭘 해도 박근혜가 하면 되는구나. 국민들은 지금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거 참 편하지요. 계속 야당하시면 됩니다. 아니 전 사실 그 물고 늘어지다시피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혼이 비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혼마저도 정상 비정상으로 나눕니까? 역사 해석도 올바른 틀린 이렇게 나누듯이요. 아버지가 세우신 애국 반공의 혼, 이걸로 우리 국민이 뭉쳐야 합니다. 애국도 반공도 없는 혼은 그야말로 비정상입니다. 전에 그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말 하셨죠?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비정상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정상이 되신다 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다. 저 막말 돼지 새끼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죽어도 말이죠. 혼이 남습니다. 저는 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월호 영령들의 원혼, 이 혼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혼들이 애국 반공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혼마저도 이 원혼마저도 비정상 상태의 혼입니까? 아니 원혼이라니요.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줬겠다. 보상해달라고 해서 해줬겠다. 아울러서 인양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혼이란 게 왜 있습니까? 아이고 정말 말을 마시죠. 아주 훌륭한 결단입니다. 이 좁은 땅에 떠도는 원혼들로 인해서 구천은 인산인해 아니 혼산혼해를 이룰 것 같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암살당한 분들, 4.3 사건으로 학살당한 제주도민들, 한국전쟁으로 무참하게 학살당한 민간인들, 유신정권 당시 사법살인 당한 분들, 5.18 광주에서 학살당한 분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분들, 진상규명이 원천 차단된 세월호의 영령들, 또 각종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들. 제 마음에는 논리적으로 물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이 원혼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각하만 무슨 기운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전 이 원혼들의 분노가 느껴져요. 역사를 뒤바꾸려는, 그래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도 부정하려는 이 사악한 권력의 작태. 혼들의 비정상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지금 혼들은 비정상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직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돼지가 아주 말을 잘하네. 원혼이 떠돌든지 말든지 나는 그 원혼들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원혼들은 논외로 치고 정사를 돌보시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원혼들 논외로 칠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정사를 펼칠 거라고. 그러면은 혼외 정사를 하시겠다 이 말이군요. 이 막말 돼지 새끼 아주 존나 재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는 말씀은 또 뭡니까? 아니 이 말 갖고는 왜 10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실한 사람이 국회에 많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선거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NLL 파문을 일으키고 과도한 종북몰이를 일으키면서 세월호 유족을 기만하고 온갖 공약을 밥 먹듯이 위반한 새누리당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분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중에 다는 말고 유승민 같은 비박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치시면 딱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손 안 대고 코 풀겠네. 민생 챙기기에는 별 관심 없는 국회의원 정리해달라는 뜻이죠. 우리 친박은 민생 챙기는 거 말고는 별 관심이 없는 저 박근혜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박은 민생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들이고 곧 진실한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람만 내년 총선에서 선택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의 의정활동 성적표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14년 동안 고작 15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1년에 한 건 발의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17대 18대 국회 8년 동안 상임위원회 본회의 합쳐서 총 28번 발언하셨습니다. 28번밖에 발언을 안 하신 거예요. 밥 먹고 합시다! 이 한마디만 해도 29번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절반 이하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국회의원 하기 너무 싫은데 억지로 자리 지키지 않았잖아요. 억지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전 그야말로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에헤이, 국회의원 하기 싫었으면 집에만 있으셔야지 왜 정치를 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나가서 정치하래요. 아유, 내 영혼은 정말 독특해. 아, 박근혜 대통령님 영혼은 비정상이었군요. 그나저나 민중 총궐기가 있는 오는 14일 꼭 정상회담차 터키를 가셔야 하겠습니까? 아니, 가야지요. 그런 자리에서 제가 빠지면 그 정상회담이 됩니까? 정치를 싫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실한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라도 정상회담 대신에 비정상회담에 나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노동자, 우리는 최저임금 5,210원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민,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빈민,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거? 시민. 월급은 안 오르는 계속 세금만 너무 많이 올라서 11월 14일 모두 서울에 모입시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물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더 절실해졌습니다. 잘못된 정치, 소외된 민중, 더 지켜보시겠습니까? 이제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사람다운 세상을 염원해 봅시다. 11월 14일 10만 명 규모의 민중 총궐기 대회. 전국에 뜻있는 모든 시민은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자세한 안내는 지금 들으시는 방송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공화국 논평. 혼자만 바쁜 발굴이 되셨고 청년을 비롯한 무수한 국민은 안 바쁜 발굴로 만드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며 또다시 깝치는 김제동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SBS와 엄마부대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힐링 캠프에 나와서 설레발 떠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광의의 정치를 펼쳐서 종북 국가를 만들겠다는 선동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의 산실, 청와대 직업소개소 SBS는 김제동이 나온 모든 방송 테이프와 그 방송을 저장한 하드디스크를 모조리 파쇄하고 그걸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린 다음 이걸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버려야 할 것이다. 김제동은 또한 박지만 오촌 살인 사건 등 박동지 일가를 죽음의 기운, 즉 비정상적인 혼이 서려있는 집안으로 매도하는 역적 원수 주진우 등과 애국소년 운운하면서 애국이라는 말 자체도 먹칠과 똥칠을 일삼고 있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행위를 자행했다. 엄마부대는 김제동이 출연하는 JTBC 고민상담 프로그램 톡투유의 방청객으로 집단 신청해 김제동이가 저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아요. 김제동이 유부녀인 저에게 작업을 걸어와요. 김제동이
제 자가용의 제동 장치를 떼어갔어요 등의 고민 상담을 해서 JTBC 김제동의 톡투유 프로그램에 똥치를 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망동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가를 똑똑히 일깨워야 할 것이다. 네, 수능일인 내일도 오늘과 날씨가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겠고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장 가시는 길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9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17도, 광주는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